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합니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미래 전장을 지도하는 초인류 육군. 대한민국 육군의 오늘과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유례 없이 거센 도전에 대한민국 육군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군. 최고의 인재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육군의 힘찬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초일류 육군을 향한 대한민국 육군의 계획과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욱 육군 참모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현 시점을 전시에 준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자원을 투입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으로 달려갔죠. 네, 총장님. 현재 육군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현재 육군은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육군 전 장병이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육군 장병들은 검역과 방역 지원, 또 마스크 제작 및 수송 등을 포함해서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대구병원까지 의료 지원을 하는 등 국민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모든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장관님의 지침에 따라서 육군 장병들은 스스로의 안전 대책을 잘 강구하면서 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인천공항 검역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연 인원 약 6만 8천여 명, 또 장비는 1만여 대를 지원 중에 있고 네. 저도 역시 인천공항과 또 국군 대구병원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육군 전우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이후에 지금까지 약 4만 6천여 명이 동참했는데요. 네. 이는 육군 병력의 10명 중 1명꼴이 거기에 참여한 것이고 최단 시간 내에 단일 기관으로서는 최다 헌혈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네. 들었습니다. 또한 그 육군은 지역 농산물 구입하고 도시락을 주문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힘차게 도움을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육군이 항상 그곳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국민의 군 정말 헌신과 희생 이 부분에 또 우리 국민들이 뜨거운 응원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역시 군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장관님께서 이것이 전시 상황이다 이런 인식하에서 시작을 했고 뭐 군의관이라든지 간호장교라든지 또 방역 차량 또 마스크 제작하는데 우리 장병들이 나가 있는 모습 또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헌혈 문제 네. 이런 것을 보면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위기 상황에서 역시 군이다 이런 네. 인식을 국민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브랜드 파워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군의 브랜드 파워가 매우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77%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네. 굉장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은 참 쉽지 않은데 좀 압도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왔고 전 여기에 군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안보 위협이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만 파악도 대응도 어려운 새로운 위협.
전통적 안보 위협이 아닌 치명적인 비전통적 안보 위협입니다. 특히 대륙을 넘나드는 바이러스의 역습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우리 군은 현 상황이 전시 상황에 준한다라는 인식 아래 군내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이것이 이제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중요한데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생물학 테러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봐서 비전통적 안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군의 역할인데 과거에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랬냐면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중심의 군사 안보에만 좀 우리가 국한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양욱 교수님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단 육군이 굉장히 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군 전체로 봤을 때 한 39명 정도가 코로나 감염자가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중에서 사실 육군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21명 정도가 나왔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16명 정도가 완치됐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네.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이 군의 본부의 지침, 육군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동 통제 같은 것들을 잘 네. 따르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다만 뭐 지금도 우리 육군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장병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미 부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네. 잘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좀 더 본부 차원에서 예.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피로 회복도 생각해야 되고 예. 감염병 대응 지원도 꼼꼼히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봄 기운이 만연하고 봄꽃도 활짝 피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군 장병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육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육군 화이팅! 여러분께서는 국방TV 국방포커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방위 중심군인 대한민국 육군의 도전 과제와 비전을 살펴보고자 참모총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총장님, 네, 네, 취임 1주년을 맞으셨는데 작년 16일 이맘때 입니다. 아닙니까? 네, 예. 16일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국방개혁 2.0 본격적인 추진과 맞물려서 취임과 동시에 쉼없이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 1년 돌아보시면 어떠신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국방개혁 2.0을 한참 추진 중이던 작년 4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물론 취임 전에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으로서 의장님과 장관님을 보좌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을 했었지만 네. 육군 총장으로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건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손가락을 튕기는 찰나라는 탄지지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매우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육군은 4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부대 및 병력의 감축, 또 용사들의 복무 기간의 단축, 그리고 이제 전력의 격차, 전략 환경의 변화, 이 4가지를 저희는 4대 도전 과제로 생각하고 네. 이를 절치부심하면서 국방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40년째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직책 중에서는 육군 총장이라는 직책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직책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군 총장의 역할은 육군의 전 부대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 싸우려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또 편성을 장비를 해주는 부대이고 또 앞으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예.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게 부여된 참모총장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방향으로 육군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임 총장으로부터 추진해왔던 그런 비전 2030을 계속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류 육군이라는 육군의 비전 2030을 변함없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 후임 총장도 그러한 맥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년간 저를 믿고 따라준 그 육군 전우들과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람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2년차 총장으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네. 더 강한 육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정말 육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4대 도전 과제를 포함해서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그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군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4대 도전 과제 등 육군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네. 비전 2030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을 지휘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강한 육군은 하드 파워입니다. 대비 태세가 확립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병력이 감축되고 전자권 전환이 되는 미래에 대비해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적 변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두 번째 자랑스러운 육군은 소프트 파워, 즉 육군의 정신적인 힘입니다. 육군 구성원 모두가 자신과 조직에 대해서 자긍심을 견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육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육군은 강한 육군과 자랑스러운 육군을 하나로 엮어주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육군은 내부적으로는 전사 공동체를 형성하고 외부와 협력하는 열린 육군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강한 자랑스러운 함께하는 육군은 비전 2030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비전 2030은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한 2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친 장군단 토의,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또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구해서 구상된 것입니다. 병력이 감축되고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등 도전 요소를 극복하고 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또 장병들의 수준 높은 인권과 복지 수준의 요구를 그들을 모두 반영해서 모든 면에서 초인류인 육군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비전 2030에는 4가지의 핵심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군, 두 번째는 가치 기반의 전사 공동체,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마지막으로 매력이 넘치는 육군을 구성한다는 4가지의 핵심 영역입니다. 네. 저는 비전 2030을 구체화하고 또 상황 변화를 최적화하면서 작은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서 미래로 연결시키는 네.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총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육군이 가야 할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리고 열린 육군을 위해서 4대 도전 과제를 지금 실천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추후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최 교수님, 지금 육군이 지향하는 목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장님께서 이제 전임 총장님의 그 개혁에 대한 방향을 잘 연계하신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또 어찌 보면 2년 차가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혁, 개혁, 혁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내부에 갈등이 많은데 국방개혁은 제가 볼 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꼭 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무기체계가 바뀌잖아요. 네. 무기체계 바뀌면 싸움의 양상이 당연히 바뀐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네. 실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병과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안보 환경이 많이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개혁은 수시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세계 각국은 기본적으로는 양적 규모를 축소하고 첨단 과학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고 거기다 더 좀 인상적인 게 비전 2030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치 기반의 전사 공동체, 미래의 지향적 인재 육성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린다고 하면 저는 선택과 집중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방비 50조 원 시대에 우리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인데 여기에 걸맞게 옛날 것은 좀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마 관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네, 양국 교수님 의견 주세요. 예, 일단 이 전반적인 비전을 이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끌고 나갈 방향을 나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육군이 얼만큼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판단 기준이다. 그리고 굉장히 잘 수행해 오고 있다라고 이거는 뭐 사실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바뀌는 전장, 바뀌는 무기 체계가 실제 싸움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검증하고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사실 대한민국이 뭐 계속 전쟁을 하면서 뭐 하지 않는 한은 검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전투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네.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전쟁 양상을 계속 얘기했지만은 결국 구체적으로 미래사령부를 최근에 창설하면서 예. 그거를 통해서 겨우 그림들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실 그러한 전투 실험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대학과의 연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육군, 양병을 맡은 육군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 예산 확충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육군 비전 2030 분야별 추진 과제 현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미래 네. 전장을 주도하는 강한 육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추진 과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저희 육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갔을 때도 네. 타국 육군 총장으로서는 최초로 미래 사령부를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벌써 다녀오셨네요. 텍사스 오스틴에 네. 있는 그 대학에 그 네. 사령부를 위치시켜 놓고 대학과 연구소와 또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를 인상 깊게 보고 왔는데 이제 우리 체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미래에는 그것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임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또 미사일 등 5대 게임 체인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아미 타이거 4.0 등을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대 이후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한데 네. 육군은 레이저, 또 초장사정, 유무인 복합, 스텔스, 또 생체 모방, 인공지능 등 10대 차세대 게임 체인저를 구상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개봉한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레이저 무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레이저 무기로 미사일, 로켓 방어는 물론 드론 또는 항공기 타격에도 벌써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육군은 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국방비 50조 원 시대에 발맞춰서 4차 산업 시대의 그 산업기술혁명을 적용해가지고 첨단 과학기술군의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 과제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미 타이거 4.0 체계 요거 귀에 쏙 들어옵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 아미 타이거 4.0. 걷고 또 걸으며 전장을 누비고 기동력이 부족해 활동 영역이 제한됐던 전통적 의미의 보병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미 타이거 4.0 체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이게 무엇일까 궁금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미 타이거 4.0 체계는 그 백두산 호랑이 체계라고도 이제 부르고 예. 있는데 방어력이 강화된 전투원, 또 장갑차, 전차, 헬기 등 육군의 모든 전투 플랫폼을 통합한 미래 전투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여기서 잠깐!
과학기술군 구현을 위한 육군의 핵심 과제. 아미타이거 4.0이란 무엇일까요? 여긴 지식포커스 전흥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강인하고 날쌔며 영험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해서 이야기나 그림에도 나라를 지켜주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정의로운 이미지의 단골 손님. 그리고 안녕.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 캐릭터도 바로 이 친구. 꾸기꾸기 호구기. 백두산 호랑이를 의인화한 호구기는 미래를 지향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최고의 육군을 상징.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상과 육군의 호국 의지를 담은 백두산 호랑이 체계 4.0, 영어로 아미타이거 4.0은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인 변화란 말씀. 빠밤! 아미타이거 4.0의 첫 번째 포인트, 기동화. 걷고 뛰던 보병은 이제 안녕.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드론을 탑재한 첨단 차량을 지급해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기동과 화력, 방호력과 생존성까지 업업업! 두 번째, 네트워크화. 드론, 기동 차량, 지휘소, 타격 수단, 각계의 전투원까지 모든 전투 요소를 위성 기반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적의 위협과 우리 군의 상태, 지휘관의 결심까지 실시간으로 공유 가능하니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단 말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트워크. 세 번째, 지능화. 정찰용 드론, 다목적 무인 차량 등 감시 수단으로부터 획득한 영상을 빅데이터화해 정확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표적식별 AI와 표적식별 AI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타격 수단을 추천해주는 지휘 결심 지원 AI로 백발백중! 급박한 전장 상황에서도 지휘관이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이렇게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기반으로 완성될 아미타이거 4.0은 어떠한 위협에서도 더 빠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대한민국 육군의 획기적인 전투체계란 말씀.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전략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거센 도전 속에서도 육군,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표 지포의 동미였습니다. 충성! 그 아미타이거 4.0 체계를 통해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또 전투원들과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그러한 더 강한 육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양욱 교수님. 예.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공중 무인 체계 드론 도입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도입 현황이라든가 평가 좀 해주세요. 사실 그간 공군 위주로만 해서 드론 도입이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육군 차원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군으로 그러니까 특히 하급 제대에서까지 운용하겠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은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육군의 어떤 개혁 노력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이자 실질적 노력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분명히 한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을 예를 들어서 뭐 중대급, 소대급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그 개념 자체도 아직 미국에서조차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미래산업 전투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운용 개념들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결국은 일단 우리 육군이 해야 될 것은 모든 전투원들이 드론과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실 것이라 야 일단 무조건 이 드론을 부대에게 좀 주고 그래서 운용을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바꿔주도록 계속 줘라. 아마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기 체계로서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끌고 나가면서 그렇게 됐을 때 아마도 이런 그 업계라든가 민간에서 기술력이 이제 계속 따라 올라오면서 끌고 갈 거다. 결국은 육군이 아마도 이런 드론 산업이라든가 드론 기술 방향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첨단 무기 체계 도입
좋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많이 고려하시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 사항도 늘어나면서 어떤 그 실전적인 교육 훈련에 다소 좀 제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 교수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양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일 게 있어서요. 네, 우선은 드론의 그 운용 제대가 이제 해공군 같은 경우 전구작전 수행에 정황 집권적인 임무를 수행을 하면은 지상군은 제대별 전투 수행을 하여 하급 제대에서 이루어낸 승리가 결국에는 전구작전에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제대별 전투 수행을 적용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에 대한 고민은 육군도 지금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에 대한 체계는 역시 그 진화적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도전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공역에 대한 도전 요소, 주파수에 대한 도전 요소, 보안에 대한 도전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역시 미래의 과학 기술로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네. 병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전적 교육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의 실전적 교육 훈련이 다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국민 생활 공간과 이격되어서 최초에 설치되었던 훈련장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지역 주민과 이제는 맞붙어 있고 이것이 소음 분진 문제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한 육군 역시 기동과 사격 훈련이 주인데 이것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도 과거에 그 체험하셨듯이 그 레이저 빔 기반의 마일즈 훈련을 이제 우선 그 제대별로 또는 그 대규모 단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과학화 훈련단인 KCTC의 분기 단위로 방문해서 훈련 과정을 쭉 확인하고 또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대대 단위 훈련을 이제 연대급 단위 훈련으로 그 훈련 규모를 확장을 했고 또 부대 수도 훨씬 더 많은 부대가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 일정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연합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부대를 차기에 저희한테 전개되는 그 여단이 훈련하는 미 NTC에 가서 연합 훈련을 하고 예. 또 저희들 그 KTC 훈련장에 미군이 와서 같이 연합에서 훈련하는 등 연합작전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질문 중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를 우선 좀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또 훈련장과 사격장은 지역별로 좀 통합화하고 타운화해서 국민 친화적인 훈련장을 만들기 위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실내 사격장을 만든다든가 도움형 사격장을 만든다든가 터널형 사격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그 검토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예.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24시간 전천 훈련이 되는 훈련장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육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인 이제 LVCG가 하나의 공간에서 연동이 되는 체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통합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스티라고 하는데 합성 훈련 환경 플랫폼도 역시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훈련은 육군도 또 지역 주민도 상생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군도 지역 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시겠지만 군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셨으면 또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생하는 그런 민군 협력 체계 필요한데요. 교수님,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교육훈련 제한에 대해서 국법 방안이 참 다양한데 역시 실전적이고 또 안전한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지금 총장님 말씀에 이런 거 좀 더 하면 어떻겠냐는 보완점이 있습니까? 실전적 훈련에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간부 같아요. 네. 우리가 벽만 바라보는데 간부들 그 특히 직책별 임무 수행 능력 제일 중요한 건 지휘관인 것 같아요. 네. 지휘관이 훈련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실전적 훈련인데 이게 이제 형식보다 실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PRI 하느라고 사격 훈련 못했어요. 실제로 사격 훈련 PRI 대신에 탄창 결합이라든지 이런 거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신교대에서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제식 훈련 그런 제식 훈련보다는 오히려 장애물 극복이라든지 체력 단련이라든지 뭐 전우회를 통해서
아까 전사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훈련이 이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방TV 국방포커스 초일류 육군을 향한 대한민국 육군의 도전 과제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요.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육군 비전 2030 핵심 가치로 하나 된 가치 기반의 전사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네. 지난해 육군이 핵심 가치를 좀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육군은 지난해 고심 끝에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행동하고 신념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재정립했습니다. 육군은 2002년도에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이라는 5대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네. 2018년에 장병 가치 문화에 대한 설문을 해보니까 5대 가치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일단 미흡하고 예. 또 가치 덕목에 대한 선호도의 그 계급별, 계층별은 차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병영 생활 속에서 이것이 행동화되고 신념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육군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고 있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전사 공동체로 마음을 우선 결집시키려면은 사회와 육군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가치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연구를 해서 육군의 전 인원 중에서 이제 15만 한 6천여 명의 설문을 받고 네. 인터뷰를 하고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작년 6월에 이제 육군 정책회의를 통해서 핵심 가치를 재정립했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요. 교수님 3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혹시 제가 한 가지는 기억해요. 위국 헌신. 예.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위국 헌신, 책임 완수, 상호 존중 이 세 가지의 그 핵심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위국 헌신은 잘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의 위국 헌신 군인본분의 말씀처럼 네. 국가와 국민, 또 부대, 전우에 대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실 군인으로서는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 책임 완수는 전시와 평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탁월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고 네. 또 개개인의 임무 완수는 군과 또 국가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호 존중은 육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또 각각의 다양성과 그들의 역량을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전우회로 또 전투력으로 승화되어서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이 되기 위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네. 육군은 그래서 개개인의 책임 완수 또 구성원 간의 그 상호 존중이 결국 위국 헌신에 될 것이다. 위국 헌신의 가치로 달성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핵심 가치로 하나 된 가치 기반의 전사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7년 만에 육군이 새롭게 정립한 핵심 가치. 위국 헌신, 책임 완수, 상호 존중. 네. 교수님. 새롭게 정립된 핵심 가치를 들었는데 교수님 군인에게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 가지 나온 것 같은데요. 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7년 만에 가치관을 그러니까요.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위국 헌신, 책임 완수, 상호 존중하니까 이게 확 들어와서 군대 가치의 특성도 반영된 것 같고 또 심플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 다만 저는 이것이 이제 선언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네. 이 워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병영 내부의 개개인 병사부터 모든 군 장병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체화될 수 있도록 네. 생활화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일 거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이 말들의 어떤 그 논리나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데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런 가치가 이 우리 장병들이 실제 임무를 수행하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울 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행동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지점들을 잘 만들어 내신다면은 네. 아마도 정말 우리 육군의 이 가치가 우리 장병들 가슴속에 깊이 담기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총장님. 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역 내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추가 연구 중인 것은 이것을 약간 수칙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행동화로 예.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잘 새겨들어서 네.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해 주세요. 네. 총장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해 육군 작전 항공사령부가 강원도 산불 이 진화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대통령 부대표창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현장에서 신속한 진화작전과 빈틈없는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재난에 육군이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재난에 대처하는 육군의 역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재난 상황 시 육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육군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맞춤식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노하우를 많이 축적시켜서 발전시키고 있고, 코로나 대응도 사실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백서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서가 네. 다음에 그러한 재난 상황에 부대 구조나 편성 또는 장비 이런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어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육군은 사실 전국 각지의 부대가 있어서 국민들이 어려운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산불, 태풍, 감염병 등을 포함해서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일반 부대도 할 수 있지만 네. 또한 재난 구조 상황에서는 특전사를 중심으로 전문 재난 구조가 또 구조 부대가 지역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분야도 육군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방부 차원에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재난 및 테러에 중점을 둔 비전통 위협에 대한 국방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발전을 지금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의무사령부, 또 화생방방어사령부, 또 대테러 작전부대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구조 편성, 장비 물자 등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 또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예. 국방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 계획에 맞춰서 육군도 거기에 추진 계획을 준비를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하면서 재난 대응 체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병원이나 격리시설들이 대규모로 필요했는데 네. 군시설을 이용하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군시설이 이제 교육시설이라든가 그 동원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또 2인 1실, 1인 1실 이렇게 격리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 군의 시설은 다 집단 수용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지원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예비로 지금 사실은 확보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평시에는 우리 그 후보생들이라든가 또 교육시설에 이제 교육생들이 사용을 하고 또는 동원예비군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그 생활치료시설이라든가 격리시설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네. 있어서 아마 그것이 달성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앞으로도 육군은 그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네.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맞춤식 육군의 적극적인 활동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육군 비전 2030, 미래지향적 인재보고, 복지문화 혁신으로 매력 넘치는 육군으로 도약 계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장님, 미래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요. 또 주도적으로 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인재 육성 정말 필요한데 어떤 비전 그리고 어떤 철학을 담고 있습니까? 미래 안보 환경에 필요한 인재 육성 비전과 철학은 저는 확고합니다. 올바르고 유능하고 헌신하는 통소평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육군의 전투 플랫폼은 사람입니다. 또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육군은 병력 집약형 구조이다 보니까 네. 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사실은
반성하고 있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또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또 요즘 그 신세대 용사들 보면은 정말 동기만 부여되면 우리 기성세대도 훨씬 더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사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네. 미래 전장에는 각 군의 특수한 영역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고 또 작전을 통합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통섭형 인재가 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올바르고 유능하고 헌신하는 통섭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전 장교를 일반형과 또는 전문 인력으로 인재 육성의 기준을 좀 달리하고 또 맞춤식으로 인사 지원을 하고 네. 또 탁월한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년지 대계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계속 추동력을 유지한 가운데 인재 육성에 대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인재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또 조직 문화도 발전을 시켜서 인재 육성이 그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군의 인재가 또 합동 전장에서의 인재이고 또 그 국방의 인재이고 또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통섭형 인재형, 저도 강의 시간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예, 네. 하시죠. 예. 병영문화 개선과 연계한 청년 드림, 육군 드림, 요게 성과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UCC 수상작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급양대에서 군 복무 중인 신승훈 일병 엄마 설이숙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매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아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 저게 휴대폰으로 자기 없었으면 개발을 굉장히 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볼 수 저게 있는 없었으면 아마 시간이 될 수 초급가부들 있다는 계속 것이 부모님들한테 가장 우리 감사한 것 아들 같습니다. 잘 있니 뭐 어떻게 하고 부모님은 예, 지금 이제 휴가나 외출협약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하고 계속 저걸로 싶다, 소통하고 뭐 있으니까 이런 꿈이 없어서 그나마 부모들이 다 부모님 제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실 걱정이 오히려 많은 아들이었어요. 군이 더 안전하다. 그런데 네. 군대에서 그런 자기 인식들이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 많다고 하더니 ANR이라는 낯선 직업에 대해서 말하며 꼭 도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수들 음반 기획이나 제작 같은 일을 하는 직업인데 승무님 원래 전공인 프랑스어하고는 전혀 무관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승무님이 존경하는 음악 평론가분이 있는데 A&R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메일 내용을 저한테 먼저 휴대폰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승문이가 그동안의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해서 어학 공부부터 시작해서 가수들 앨범 분석이나 비평같이 다양한 공부를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알게 되면서 아들을 진심으로 믿고 응원하게 됐어요. 부대에서도 휴대폰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국군장병 여러분들 모두 제 아들 같아서 부모로서 여러모로 걱정도 많고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휴대폰을 활용해서 부모님과 자주 소통도 하시고요.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해서 군 생활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히 군 생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육군 1군수지원여단 신승문 일병 어머니 설이숙 씨 말씀 들어보니까 휴대폰 사용을 이용해서 그 여유 시간을 정말 제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여가 시간이 군에 복무하는 동안 굉장히 보람된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청년의 꿈을 군에서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육군의 이제 두림이 된 거죠. 너무 참 감개무량하고 저는 앞으로의 방향이 옛날에는 이제 학습에 좀 포커스를 뒀어요. 군에서 공부하는 쪽에. 근데 앞으로는 지금 나온 것처럼 진로 준비에 좀 포커스를 이동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 들어오면 개인별로 진로도 탐색하고 진로를 이제 준비하고
협업하고 취착업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양욱 교수님, 장병들 뭐 성과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예. 뒷받침돼야 되는 게 어떤 점이 더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얘기를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은 육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부분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복무를 하고 오면서 국가관, 사회관, 그다음에 조직 생활 안에서 내가 뭘 해야 갈지 이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교육 훈련과 병역 문화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보안 문제 때문에 상상도 못할 휴대폰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휴대폰은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연 잘 활용하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 육군의 정책적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의 변화를 적용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병역 문화 개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만드는 건 조직원이고 이 조직원들은 단순히 어떤 위에 그 지휘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 젊은이들 스스로가 자기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 자기 책임, 성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좀 인지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과보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나가는 예. 계기가 우리 병역 문화에서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되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장병이 함께하는 병역 문화 개선 실천 사례 공모전. 국민적 관심도 높이고 홍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드림, 육군드림 공모전에 앞으로 많은 참여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두 분 좋은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휴대폰 사용 문제가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걸 잘 지도하고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처음에 시험적 적용을 할 때 저희들이 삼득 삼독이라는 거 표현을 했는데 삼득 삼독. 예, 세 가지의 이득이 있고 세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려를 했었는데 창조적 휴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독은 보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사이버 도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음란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도를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였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들이 휴대폰을 주면은 부대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휴식 시간만 되면은 전우들하고 같이 체육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전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네. 의뢰도 있었는데 초기에는 일부 그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휴대폰이 이제 언제든지 일과 이후에 또는 일과 휴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휴대폰에 집착하지 않고 부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에 이용할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체로 인식들이 바뀌었고요. 예. 진로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말씀에 조금 부언을 드리면은 청년드림, 육군드림이 이제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군복무를 성실히 하면서도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된 것인데 작년에 그 범부처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 창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창업 경진대회 이전에 육군에서 그 창업 경진대회를 이제 2차례 했었는데 거기도 젊은이들이 정말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창업을 준비하는 네. 그런 프로세스인데 처음에는 휴대폰을 없을 때는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인접 전우들 또는 뭐 그 훈련소에서 만났던 동기들 중에서 그런 쪽에 이제 자기가 뜻이 맞는 동기들한테 휴대폰으로 계속 정보를 교환하면서 창업에 대한 준비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 휴대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이런 그 경진대회들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 네. 이것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 후원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원 기관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국가방위의 그 신성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꿈도 그 이루어낼 수 있는 예. 생산적인 복무가 될 수 있도록 육군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군의 도전과제, 육군비전 2030 살펴봤습니다. 총장님, 위기를 기회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 들었습니다. 육군비전 2030에 이어서 또 한층 더 레벨을 더 높였습니다. 2050년에 대응하는 또 그런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육군 비전 2030 추진과 병행해서 그보다 먼 미래에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비전 2050을 구상해서 추진 중입니다. 예. 미래에는 불확실하다는 것 말고는 확실한 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육군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전 2030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은 준비 없이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준비를 하니까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동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에 시작 자체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 2050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획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외부하고 협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서 육군이 테스트베드가 되고 또 스피논, 스피노프 하면서 비전 2050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영화 아이로봇을 보셨습니까? 네, 봤죠. 꽤 유명하잖아요. 예. 영화 아이로봇에 등장하는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또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우리 전사가 이제 아마 같이 전투를 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스텔스화되면서 고기동성을 갖춘 전투 차량에 탑승한 우리 전투원과 미래의 그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함께 전투하여 적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서 국방개혁을 완수하면서도 더 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육군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육군비전 2030과 지금 언급해 주신 2050 이거 잘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지 그리고 국민의 군으로 앞으로 육군이 나아갈 청사진에 대해서 당부와 다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개혁과 혁신의 주체는 정말 사람이고요. 네. 중요한 게 4C, 뭐 커뮤니케이션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통, 창의, 비판,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숨 쉴 수 있는 육군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이 군의 교육훈련 체계를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원하는 소통, 창의, 비판, 협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가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육군의 미래사령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대학교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상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군대는 그 속성상 폐쇄성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급이 워낙 강하니까 집단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려면 이런 식으로 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뭐 정책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도 기본적으로는 군이 다 하고 좀 자문만 듣는 형식이었는데 요 틀도 좀 깨서 앞으로는 같이 하는 것, 그죠? 같이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열린 육군 만드신다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 좀 잘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욱 교수님. 예. 사실은 이런 비전들을 여러 가지 세워 나가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에 해야 되는데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유연한 대응,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이 빠른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한 그런 조직, 그다음에 그 실행이 가능한 그런 조직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뭐 사람 말씀하셨지만 저는 100% 동의하는 게 보통 우리 국방개혁이라고 하면 뭐 무기 체계를 어떤 첨단 체계를 들어온다, 군 구조를 바꾼다 얘기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무기 체계와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개혁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네. 것이고요. 미국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교육 훈련이라든가 교리까지 생각을 한 최근에서야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은 결국 우리 육군이 바라는 게 우리 육군에게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국건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방패로서의 역할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국내든 국외든 국익을 지켜내는 선진국형 예. 군대로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런 역할을 우리 총장님께서 잘해 주셨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교수님 말씀 정말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육군 비전 2030과 2050에 좀 적절하게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총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책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두 분 교수님들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좀 접목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육군을 향해서 진심 어린 성원과 때로는 뭐 건전한 비판을 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육군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육군의 미래 역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교수님 말씀하셨던 유연한 대응, 기민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군은 이제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살을 바르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육군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통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정예화되고 첨단화되고 초인류 육군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의 완성은 육군의 비전 완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고 또 최고의 육군을 만들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자녀를 잘 관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미래를 이끌어간 우리 젊은이들이 인재가 되어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예. 건전한 병역 환경을 잘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자부심도 느끼면서 또 개인 스스로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군은 어렵고 힘든 현장에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을 국민 여러분과 또 육군 전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방위의 중심군, 육군의 꿈과 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육군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발전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도 쉽고 매우 유익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전장에 또 주도적으로 힘쓰는 육군 만들어 주시고요. 두 분은 계속해서 조언 주셔야 됩니다. 정말 육군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시간 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가방위 중심군 대한민국 육군의 힘찬 도전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과 함께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